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네 라는 뜻으로 대답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요 라고 이해한 경험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떤 때에는 네, 좋아요 라는 뜻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는 뜻도 됩니다. 같은 말인데 왜 뜻이 정반대일까요? 우리 오늘은 사연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여기는 한국 회사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어봐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사연을 주신 올리비아 씨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동료는 네 라고 대답하며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요. 커피도 끝내 오지 않았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동료였다면 올리비아 씨의 괜찮아요 라는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커피를 가져다 준다. 2번, 커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1번, 2번? 자, 올리비아 씨의 사연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입니다. 요즘 한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옆자리 동료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올리비아 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커피를 정말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밝게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동료는 네 라고만 말하고 커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히 좋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거절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 괜찮아요는 보통 거절할 때 많이 써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헷갈려요. 좋다고 말할 때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올리비아 씨 정말 당황스러웠겠어요. 분명히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은 반대로 이해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람도 이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듣고는 네인지 아니요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거절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싫어요, 필요 없어요 처럼 직접 거절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때도 더 부드럽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미안해 할 때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요를 공부할 때에는 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문제 없어요를 기억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문제 없어요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안 주셔도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에요. 반대로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앉으셔도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락이 되는 거죠. 즉,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는 말만 듣지 않아요. 상대방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 그리고 이 상황을 다 함께 보면서 아, 이건 거절이구나. 아, 이건 허락이구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절할 때 괜찮아요입니다. 이때는 보통 고개를 살짝 흔들거나 손을 가볍게 흔들면서 말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부드럽고 차분하게 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 아니에요, 아, 아니요 이 말을 자주 붙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금 마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괜찮아요를 자연스럽게 거절이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괜찮아요입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고개를 좀 끄덕이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 네를 함께 붙이면 더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 네, 괜찮아요. 또는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 좋다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인데요. 혹시 괜찮아요를 말했는데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나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한 문장을 더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네, 괜찮아요. 플러스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반대로 거절하고 싶다면 괜찮아요. 플러스 안 주셔도 돼요. 또는 괜찮아요. 방금 마셨어요. 처럼 이유를 함께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더 붙여도 상대방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리비아 씨처럼 오해하는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올리비아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회사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리비아 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네, 괜찮아요.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동료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금 마셨어요. 또는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함께 말하면 한국 사람은 아, 정중하게 거절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합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괜찮아요는 원래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네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만 듣지 말고 목소리, 몸짓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면 네, 괜찮아요. 또는 아니요, 괜찮아요.처럼 네 또는 아니요를 함께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뜻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또는 이 말은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한국어 고민 상담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상담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